오셨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세계 곳곳을 발로 뛰며 역사를 기록하는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PD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분쟁 지역, 내전 지역까지 취재를 하는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PD 김영미 PD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희한테 섭외를 받으시고 아직 좀 추운데 길거리에서 토크하냐고 걱정하셨다고. 저기 너무 이제 해외 쪽에 이제 다니시니까 국내 소식에 조금 예. 아니 그 원래 PD님이 꿈이셨어요? PD가 꿈은 아니었고 네네. 그런 직업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예. 원래는 전업주부였어요. 아, 정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사진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었는데 카메라를 새로 사려고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동영상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사서 어디를 갔냐면 동티모르를 갔거든요. 갑자기요? 아니 근데 얘기가 너무 갑자기 점프가 돼서 제가 일자리 알아보려고 신문을 보다 보니까 동티모르 여대생들이 참혹하게 이렇게 죽은 시신 같은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됐는가? 그 방송을 계기로 이제 아침 방송에 PD로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아침 방송. 그렇게 아침 방송을 잘 하고 있을 때 9.11 사건이 터진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민간 여객기 넉 대를 납치해 미 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에 잇따라 충돌해 2,978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거기에 어떤 명분이 또 나왔냐면 아프가니스탄 여성 해방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이. 그래서 또 공격을 해야 된대요, 아프가니스탄을. Afghanistan's people have been brutalized. Women are not allowed to attend school. You can be jailed for owning a television. 근데 그 순간 저한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길래 그 초강대국 미국이 가야 될까라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겼었거든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운이 고조가 되는 그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길 또 가신 거예요. 뭘 모르고 호기심이 두려움을 앞선 거예요. 몇 분이 가셨어요? 취재하러? 저 혼자 갔어요. 네. 위험 부담을 가져도 나 혼자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6mm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면 1시간짜리를 우리는 만다고 표현하잖아요. 1시간을 말고 그냥 기승전결 인트로를 뭘로 치고 뭐 이런 생각만 계속 야 이거 뭐 우리가 전문 용어. 예. 방송가의 전문 용어들이죠. 1시간 말고 뭐 그렇죠. 30분 말고. 예. 그래서 어떻게 취재를 하셨습니까? 제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찍으러 왔잖아요. 예. 여성을 못 찍어요. 왜요? 그 부르카라고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가 안 되시죠? 카메라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맞아. 남자들의 허락이 없으면 여자들이 찍을 수 없고 이게 일주일 넘게 개점 휴업인 거예요.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네. 이제 막 생기기 그렇죠. 시작하죠.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찍었다는 건 이건 정말 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카불 방송국에 예. 마리암이라는 여자 아나운서가 탈레반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라는 방송을 한
5년 만에 방송을 재개한 카블 방송국. 놀랍게도 첫 방송에 여자 아나운서가 등장했다. 이 아나운서가 유일하게 얼굴을 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가 생각이 나서 무작정 이제 그 카블 방송국을 갔어요. 마리암을 좀 찍을 수 없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러 갔더니 마침 마리암의 오빠가 거기 PD인 거예요. 아, PD가 또 오빠세요, 예. 그분의. 예. 그래서 그 오빠를 만나서 설득을 했죠. 나도 PD고 너도 PD인데 내가 지금 망하고 있다. 도와줘라.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생각해 보겠대요. 근데 이렇게 제 인생에 머릿속에 있는 인생샷 중에 몇 장면 안 되는 장면인데 그 석양에 부르카를 쓴 여인하고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퇴근하면 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 제가 마리암이구나. 어떻게든지 저기 설득을 해서 섭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집에 들어가서 설득을 해서 마리암이 자기 하고 싶다고 오빠한테. 참 진짜 마리암 씨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취재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 그 탈레반이 물러난 곳에 신여성의 개념으로 방송도 하고 이분이 탈레반 때 비밀 여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 문 뒤를 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숫자하고 글자를 가리켰던 그런 거.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으로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것들을 촬영할 수 있었고. 탈레반 정권 5년은 아프간 여성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چیز طالبا ما تانستیم روی خود علاج کردیم آرایش چی میگیری آرایش کردن نمیتونستیم 한 신부 친구가 불려나왔다. 누가 불려나와도 무대 위에서 그들은 거침이 없었다. 이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억압당했던 아프간 여성들이다. 이제 그렇게 여자들 찍을 때는 괜찮은데 수도 카불만 외곽으로 나가서 이제 실감을 했던 게 바로 아까 같은 위험한 상황. 네. 총격전을 처음 본 거예요. 아, 직접 눈으로. 지뢰가 터지는 것도 보고. 어우. 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한 건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자. 내가 몰랐으니까 이렇게 왔다. 내가 너무 뭘 몰랐구나. 한 번의 경험으로 됐다. 됐어. 끝이다. 와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원본을 계속 보잖아요. 네. 거기는 여성들이 자꾸 떠오르는 눈에 거예요. 아른거리세요.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그분들이 제 머리 파마를 해줬어요. 아, 그분들께서. 예. 네. 근데 많은 힘이 달라갖고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고 막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네. 파마가 됐었는데 그 머리를 풀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립더라고요. 거기도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나도 엄마들은 하루 세끼 애들을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민촌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싸움도 하고 아, 전쟁 나기 직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온 가족이 있어요. 전쟁 끝날 때 그 가족을 찾아갔는데 만약에 가서 가족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방송만 아니었다면 아마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갔는데 다행히 그 가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서로 잘 살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혹시 그 피님께서 취재하신 나라 가운데 또 잊지 못할 나라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이라크라고 그 다음에 해에 이제 전쟁이 났던 나라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사담 후세인 시절에 또 다시 취재하러 거기를 갔는데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 나기 전에 이라크의 모습 그래서 전쟁 준비라는 게 이제 뭐 식량을 쌓기도 하고 또 석유도 몰래 좀 많이 사와갖고 비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독재 국가나 전쟁 지역 가서 취재를 할 때 상당히 비굴해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쿠데타가 났다 그러면 거기 빨리 줄을 서야 취재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가서 이번에 새로 쿠데타로 잡으신 분이시죠? 얼굴이 딱 그 관상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정글의 무장 세력 사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총 하나 좀 쥐고 있다는 한 가닥 한다는 그런 무장 세력의 리더십한테 가서 아부를 하는 거죠. 정글에서 나뭇잎 달고 나오고 해도 걔가 실력자면 거기 가서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잘 어울려세요 군복이. 한국 오면 인천공항부터 제가 딱 어깨를 딱 피죠. 아, 인천공항부터. 내가 한국인 아부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좀 이게 취재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취재진들도 좀 만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전쟁 지역 가게 되면 호텔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있어요. 서로 이제 아프거나 그럴 때 챙겨주기도 한데 이제 제가 뭐 두통 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각 나라 두통약들이 막 와요. 아, 세계 각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 번은 그런 적 있는데 아침 식사하는 그 식당 있잖아요, 호텔에. 거기 내려갔는데 딱 미국 기자들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날을 사담 후세인 체포하는 작전을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자들은 어디선가 소스를 들어서 갔구나. 간 거죠. 아침 막 먹으러 내는데 미국 기자가 딱 없으니까 벌써 사람들이 다 뭔가 무너졌구나. 야, 그렇게 어저께까지 나 아프다니까 두통약을 주던. 야, 이 취재 앞에서는. 미국 기자도 이거 뭔 일 있다 이러면서 막 안 먹고 막 다들 우다다다 가더라고요. 피디님도 같이 따라가셨어요? 아니면 그냥 식사하셨습니까? 일단 밥은 먹었어요. 왜냐면 지금 벌써 늦은 거거든. 쟤도 벌써 갔으니. 이미 늦은 거거든. 아니나 다를까 아주 뭐 대형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이제 취재를 방향을 또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 이게 실제로 그 취재진 사이에서 그 뭐 불문율 같은 게 좀 있다면서요?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면 특종을 포기하죠. 특종은 정말 한 발짝만 가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위험한 곳에 또 특종이 있고 특종을 쫓다 보면 내 생명이 또 위험할 수 있다. 진짜. 그러니까 해외 외신들 보면은 그렇게 해서 피랍되고 납치돼서.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시리아 내전 때 IS 수장과 인터뷰를 주선했는데 너 안 올래? 뭐 선착순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와, 진짜 무섭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랑 친했던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솔깃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갔다간 납치당할 확률이 높은 거지. 참. 아니, 그 저기 취재하다 보면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적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폭탄 테러를 거기서 당했어요. 시장 같은 데인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몸이 붕 날아가는 날아가요? 거예요. 먼저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내가 지금 왜 날아가지? 라고 하고 있는데 엉덩방아 찢듯이 꽝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소리가 났어요. 꽝 하고.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은 나 밑에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에 쳐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미군들이 저보고 마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때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실려가서 물어보니까 저 꼬리뼈가 다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엉덩방아 찌면서.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그래도 먼저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아가서 사는 거예요, 저는. 문제는 그것도 문제인데 치료받고 어쩌고 방송 전날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방송 전날 편집실에 이불 깔아놓고 편집을 하고. 왜냐면 이 꼬리뼈는 병원에 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목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봐야 진통제밖에 처방해 줄 게 없다. 그래서 진통제 먹고 편집을 일단 하고 다음날 방송까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잤어요. 시청자와의 약속이거든요, 저희는. 방송을 일단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PD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저기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다 비슷하실 우리 거예요. PD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꼬리뼈 부러지면 일단 우리는 그거 쉬어야지. 야, 이거 사명감, 이 시청자와의 약속 때문에 그 진짜 아픔을 이끌고 나는 그 아픈 것도 아픈 것도 그 트라우마가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천둥 치는 소리가 되게 그 폭격 소리하고 비슷하고 냉장고 문 닫는 소리는 그 로켓포 RPG-7 떨어지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 쿵 닫는 소리를 안 내려고 열 때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긴장하기도 하고 다른 폭탄 테러 한 거는 이라크에서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창문가에 앉아 있다가 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가에 앉는 걸 또 무서워하게 되고 항상 비행기를 공항에서 한국에서 타고 나갈 때 이륙하는 순간 다시 착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래서 취재 나갈 때 우리 집의 짐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하고 가요.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됐는데 내 짐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큰 짐도 안 사요. 아니 귀찮게 뭐하러 아파트는 사서 투자는 하고 귀찮게 뭐하러 주식은 하고 재테크는 아예 그러면 귀찮게 무슨 재테크를 해요. 혹시나 뭐라 나중에 노후를 내가 지금 노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노후 자금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랑 막 회의하고 내일 여기 가서 촬영하자 했던 애가 다음날 안 와요. 오는 길에 잘못된 거야. 인간이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신만이 아는 게 내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숙명인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트라우마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현장에 가서 좀 더 충실하게 취재를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저의 의무거든요. 지구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러 가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에 나온 무작위적인 정보도 참고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취재를 해서 전문 지식이라고 하죠. 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크로스 체킹이 된 이런 전문 지식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취재진의 의무예요. 누가 아무도 안 쓰셔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의무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혼자서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영미 PD님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서 이 취재를 하시고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사실 이 취재진과 우리 기자님들 많은 분들 덕분에 사실 진짜 저희가 또 때로는 위험을 미리 알아서 피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네요. 우리 PD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 전쟁 지역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공감대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느끼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대한 정보가 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남수단에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남수단이 GPS를 들고 다녀도 길이 없어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거기 가다가 어느 마을을 만났는데 그 마을에 가서 제가 길을 물어봤는데 거기 수단 아줌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이 가는 곳이 다 길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왔기 때문에 이게 길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가보려고요. 길이든 길이 아니든.
이제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JTBC 뉴스룸에서 밀착 카메라 코너를 맡고 있는 이상엽 기자입니다. 아 근데 이거 저 당연히 JTBC에는 허락을 받고 나오신 거겠죠? 허락 받았습니다. 아 예. 뭐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 사회부장이랑 보도국장이랑 대표한테만 보고 했는데 네네. 재밌게 하고 와라 이렇게. 네.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부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회부는 기동팀과 법조팀으로 나뉘는데 네. 기동팀은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조팀은 검찰청과 법원을 출입하는데 주로 사건 사고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앞에서 이렇게 기자님들이 인터뷰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법조팀. 맞습니다. 주로 저희가 뻗치기라고 하는데 주요 혐의자가 나올 때 마이크를 대고 네네. 질문도 하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뭐 10시간도 넘을 때도 있고 기다리는 거야 앞에서. 맞습니다. 그냥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또 이제 법원마다 다른데 법원에 문이 또 여러 군데 네, 있는 데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문마다 또 뻗치고 합니다. 어디로 나올지 모르니까.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이 밀착 카메라. 여기 좀 어떤 코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밀착 카메라는 JTBC 뉴스룸이 처음 개국할 때 만들어진 최장수 코너고요. 뉴스룸에서 월화수목 주 4회 방송하고 있고요. 제가 월요일자를 맡고 있고 네. 또 기자 후배 기자 3명이 이제 화수목 이렇게 맡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밀착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이제 코너인데요. 현장을 직접 기자가 가서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과 현장의 이야기를 밀착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여름 우이천 산책로에 나타난 산책로를 돌아보니 곳곳에서 너구리들이 눈에 띕니다. 너구리가 개와 고양이를 공격하는 너구리의 공격을 받은 강아지입니다.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한 번 물리고 제가 악하고 도망가니까 이제 뒤에서 다른 너구리가 와가지고 다시 물더라고요. 이른바 도심 너구리 습격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 요게 좀 이슈가 됐어요. 요거 영상 좀 같이 보시죠. 직접 가봤습니다. 그 우이천엔 자주 오세요? 오페그도 있고요. 그리고 백로도 있고요. 혹시 너구리는 본 적 없으세요? 너구리는 아직 못 봤어요. 거꾸리 하고 계시네요.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밥줄은 진짜 많습니다. 큰 너구리 때문에 없겠네요. 코코야, 너구리 나타나면은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잉? 알았지?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다가 얘가 그 주변에서 응아를 한 거예요. 근데 너구리가 강아지를 본 거죠.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가 얘를 바로 안았거든요. 그럼 강아지가 응아는 다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다 하고 걔를 안고 들고 뛴다는 거는 어려웠죠 많이. 너구리는 공격성이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이렇게 천천히 너구리 나타나고 환경이 복원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래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귀엽지만 길들이지 않은 야생동물을 산책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구리가 나타나면 개를 안고 이동하라는 말로는 사람도 반려견도 너구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가 한 300만이 넘었고 달린 댓글은 8,000개 이상인데 뉴스 영상 댓글에 8,000개는 이례적인 일이라 올해 보도상 줘라.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생각해보자는 취재가 참신하면서도 감사하다. 무엇보다 이 영상에 또 수많은 또 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웃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거꾸리를 하시는 이윤환 선생님께서 저 상태로 거꾸리를 한 상태로 피가 많이 그냥 있어. 피가. 저도 방송 보고 알았어요. 사실. 요거는 좀 의도가 있지 이거 좀 않을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영상 조회수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너구리를 찾아야 하다 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 하천에서 이렇게 조명 켜고 참개를 잡고 계셨거든요. 이분이? 네. 네. 그 장면이 좀 특이해서 네. 이렇게 뭐 하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참개 잡는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바퀴 돌고 너구리 이제 찾고 왔는데 이번엔 또 거꾸리 하고 계시길래 근데 왜 연출이 아니냐면 내가 이제 너한테 질문할 테니 일어나서 답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네네네. 근데 이 이윤환
씨께서도 이게 좀 유명세를 지금 좀 타고 계시다고. 네,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유명 편의점 광고, 커피 광고를 찍으셨어요. 이분이요? 네. 아니 광고 찍으셨어요? 어떤 광고를? 어떤 광고를 찍으? 이 자세 그대로 찍으셨어요. 와, 궁금하다. 나도 대박이다. 찾아봐야겠네. 선생님 그 커피 자주 드세요? 예, 자주 먹습니다. 라떼도 먹고 아이스도 먹고 한번 쳐보세요. 안녕하세요. 꼬꾸레 시유라입니다.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뭐 당장 나와 있는 건 없고. 야, 물 막죠? 물 많이 막습니다. 평상시에도 참게 잡으러 많이 나오시나요? 아, 네, 그럼요. 잡으러 우겨가지고 보러 옵니다. 뻐꾸리 인터뷰로 유명세를 많이 실감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전화도 자주 오고요. 사람 많이 알아보십니다. 이 취재는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월요일자 밀착 카메라를 맡고 있다 보니까 매주 방송 아이템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아이템을 취재하다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미 월요일자 방송이기 때문에 토일 안에 이틀 안에 해야 되는 거죠. 취재 맞습니다. 취재하고 촬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이번 주 방송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이천에 계시는 한 주민분께서 자기 이제 강아지가 너구리에 물렸다 제보를 해주셔서 그분 말씀만 듣고 무작정 서울 상암동에서 이제 우이천까지 차 끌고 간 거죠. 막상 가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 기자님도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야, 이게 사는 게 똑같구나. 매주 아이템 이것도 이 취재하시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매주 월요일이 금방금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주 뉴스는 이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뉴스도 또 이렇게 아이템에 따라서는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 좀 제일 편하세요? 월요일 방송하고 나서 화요일이 가장 편합니다. 그게 좀 제일 편하고 언제부터 쫓기기 시작합니까? 화요일부터 쫓깁니다. 화요일 오전 이후로. 다음 주 월요일자도 아직 취재가 안 돼서 빨리 마치고. 지금 그래서 여러모로 쫓기고 계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이제 목요일, 금요일, 목금토일 중에 이제 정해서 취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려놓은 것도 없습니까? 그려놓긴 했는데요. 현장에 또 가봐야 아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방송은 그 후에 나오니까 지금 저희한테 살짝 어떤 건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졸피뎀을 먹고 역주행한 운전자를 추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분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것도 과정이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좀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잘 돼 있겠죠. 역주행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졸피뎀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건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는 처벌을 피할 수도 목숨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여기 이제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재원 중에 피의자인 경우도 이렇게 좀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을 좀 합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대전에서 한 번은 그 불법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알선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조직폭력배가 연루돼 있다 보니까 좀 걱정했어요. 근데 그 업주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린 아이를 성폭행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만나려고 사실 되게 오랫동안 그 노래방 앞에서 뻗쳤는데 잠복도 하고 근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좀 긴장되기도 할 거고 그 사람도 기자를 처음 볼 거고 근데 제가 아예 저희 차에 아예 태웠어요. 태워서 얘기 좀 하자. 요즘 어떠냐? 장사 잘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하다가 좀 이분이 저한테 좀 마음을 연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편입니다. 노래방 업주를 만나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알고 가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이 이상하게 안 보여요. 그 취재를 하시면서 범죄자를 좀 잡기도 한 적 있다고 그래요. 네. 보이스피싱 취재를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의 제보로 어떤 특정 ATM기에 좀 보이스피싱 일당이 많이 오는 것 같다. 그 제보를 너무 중요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갔죠. 가서 이제 사흘 이렇게 잠복하면서 취재했습니다. 아니 그럼 ATM기를 안 떠나고 계속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곳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현금 인출기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잠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틀째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차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있거나 불법 주정차 카메라 때문에 차 뻗치는 게 좀 어려워서 뻗치기 위한 장소도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부동산 여사님이 계신데 그 부동산 딱 앞에 차를 되게 너무 좋은 네. 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 차를 대면 부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사님께서 너무 이제 흥분하셨더라고요. 범인을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젊은 기자가 그랬더니 바로 그냥 문 앞에 대라고 하셔가지고 문 앞에 대서 거의 하루 이틀 뻗쳤어요. 아니 그러면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시는 겁니까? 식사를 안에서 했죠. 안에서 뭐 요즘 배달 잘 되니까요. 저는 괜찮은데 네. 이제 인턴 기자도 있고. 아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인턴 기자님은 특히 불편할 게 이게 바로 그 선배가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즘 또 표정을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요? 이게 저희가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아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인턴이 보니까 띠동갑이더라고요. 네, 소위 말하는 MZ인데 예. 그러니까 이 김밥이 맛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서 지금 잠복도 잠복인데 이 인천 지금 내 후배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저 이렇게 TV에서 뵙고 신입 기자님인 줄 알았어요. 워낙 또 동안이시고. 그러니까요. 뭐 한 2, 3년 차 정도 네. 되셨을까 했는데 의외로 또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이렇게 한 9년 차 정도 되셨으니까. 그래서 인턴 기자랑 띠동갑이나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요. 네, 어렵습니다. 참. 그 피의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특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ATM기에 가서 돈을 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 뭐예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특징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ATM기에 들어설 때까지도 계속 휴대폰을 보고 ATM기를 인증샷을 찍어요. 그리고 가방을 항상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문자로 보고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ATM기를 인증샷으로 찍진 않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계속 뻗치다 보면은 딱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그날도 그래서 차 안에 있다가 가방을 맨 남성이 현금 인출기 앞으로 다가섭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맞다 가자.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택시기사. 빌린 돈을 갚으면 싼 이자로 다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남성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돈 보냈어요. 그래서? 와 근데 그 피의자를 잡았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추궁하고 뭐 하는 거냐 물어볼 때 시민분들이 또 신고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경찰도 정말 3분 만에 왔어요. 이야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너무 잘 감사하죠. 됐네요. 정말.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죠. 송금하기 전에 잡는 거니까. 그 혹시 기자님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어떤 일 하세요? 기자입니다 하면 그 상대방이 좀 바뀌지 않아요? 많습니다. 얘기하다가도 멈칫할 거 아니에요. 약간 느껴지시죠? 식당 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서 오세요. 하다가 뭐 무슨 일 해요? 하다가 기자입니다 그러면 뭐 좀 말씀 많이 안 하시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시죠.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살피세요 주변에. 예, 많이 살피죠. 카메라가 없나 이렇게 보고.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혹시나 직업병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기자님? 직업병이요. 그 관상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기자들이 보는 그 취재원의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보고 저분은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다. 그래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디서 나 좀 인터뷰해, 나 좀. 나 재밌는 얘기 많아 이러면은 안 합니다. 예, 별로 안 하죠. 바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게 기사로 쓸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주로 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이제 용어가 얘기된다 안 된다. 얘기된다 안 된다. 거리가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 얘기 안 된다. 뭐 2대, 3대 연대가 지나가면 얘기 될 것 같다. 그게 약간 직업병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사실 뭐 얘기 안 돼도 괜찮은데. 늘상 이제 그냥 이 일상의 에피소드도 야 그거 얘기 된다. 밥 먹다가도 맛있으면 얘기 된다. 이게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얘기되는. 이 집 맛있다. 여기 좀 얘기되는 부분이다. 여기 녹화장 인근에도 수제비집이 맛있다. 얘기되는 부분이에요. 얘기 된다. 그거 얘기되죠. 얘기될 것 같습니다. 얘기되죠. 이게 굉장히 얘기되죠. 부분이. 혹시 그 기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자라는 일을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네, 저는 2014년에 처음 회사 입사했고요. 그때는 작가였습니다. 저도 작가였고. 네, 근데 제가 입사하자마자 석 달 뒤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저는 그 당일날 바로 또 진도 팽목항을 가게 됐거든요. 제가 당시에 맡은 임무는 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시신의 수를 세는 취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을 오가면서 그 수를 세는 일을 했는데 속보를 계속 냈어야 했기 때문에 기자는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아프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고 네, 세월호 참사를 하면서 그런 기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 사건 사고를 취재하다 보면 가슴 아픈 순간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쓴 기사인데요. 새 아이와 아내를 둔 가장이 4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쳐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그 아내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뭐랄까 좀 잔인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사고를 당하신 목숨을 잃으신 분께서는 그 새벽 시간인데도 단 한 번도 제한 속도를 어기거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인터뷰 때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이 한 번이라도 신호를 어겼거나 제한 속도를 위반했거나 했으면 그 가해 차량을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음주 사고 이후 남겨진 가족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시속 152km로 몰던 차에 들이받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 씨가 떠난 지 넉 달, 남겨진 가족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동갑내기 아내 김희선 씨는 낮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빠를 떠나보낸 새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그 아내분의 일상을 담으려고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요. 다음날 카메라를 수거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아내분이 삶은 달걀이랑 소금, 은박지에 싼 소금, 과일을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건넨 말씀이 남편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기자가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객관적인 입장이어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고 물론 중요하죠. 기사는 그렇게 써야죠. 근데 기사를 쓰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고 알면 기사에도 그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굴을 봬도 알지만 걸음걸이 보고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이 PD님 그 걸음걸이가 여기 약간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예. 저 닮았다는 소리 종종 듣고 나는데. 아 그럴 거 진짜 느낌이 일단 앉으세요, 이 PD님. 아 제가 그 이 PD님 걸음걸이까지 알 정도로 제가 또 가끔 보는 우리 또 이 프로그램에 PD님이 직접 출연하시는. 정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를 알죠. 저를 보셨다고요? 아 당연하죠. 아 저는 맨날 너무 영광입니다. 네. 자 소개해드릴게요. KBS ETV 생생정보 EPD가 간다. 이 PD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겨울에
시술 느낄 수 있는 곳. 무슨 장원급제하는 것 같아요. 남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입니다. 아니에요. Papa loves mambo. 얼마나 맛있게요? 짭 들어가면서도 그냥 아삭아삭하니. 와. 레디큐. Papa loves the mambo tonight. 저는 촬영, 편집, 연출 그리고 출연까지 맡고 있는 가성비 갑 PD 겸 리포터 이PD라고 합니다. 예, 이PD. 가성비 갑. 저희가 이제 섭외 전화를 드렸더니 그날 저희 프로 시사 날인데 보통 프로그램마다 이제 편집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시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거 어떻게 바로 오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시사는 빼주셨습니다. 또 유퀴즈 나온다니까. 아, 진짜. 네. 야, 정말 대박이라고. 그 유퀴즈 이 큰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막 정상 왔다고 막. 근데 왜 성함을 얘기 안 해? 그런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비주의예요. 성별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감춘 게 아닌데 가장 처음 저한테 성별을 물어보셨던 분이 있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머님이셨는데 네. 그 어머님께 이제 남자라고 그래도 거짓말하면 못 쓴다고 그러시고 네, 여자라고 그러면 또 어른 놀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고 아니, 이래도 저래도 안 믿으셔가지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컨셉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구나 그냥. 예, 근데 저는 감사한 일이 갑자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 들고 들이밀면서 그렇죠, 막 쉽지 말 않죠. 시키면,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다가와 주시니까 신랑이 제일 궁금해. 여자일까 남자일까? 아이고. 저희도 몰라요. 저는 이게 감사해가지고 요즘은 좀 유지하려고 컨셉을 노력을 좀 그쵸? 하고. 아니 그 이PD가 간다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15년 차 PD인데 예. 근데 그중에 2013년도에 생생정보를 해가지고 9년 차. 예, 9년 차고 그중에 이PD가 간다는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되셨네요. 아니 저 이PD님 뭐 제가 매주 보는 건 아닙니다. 볼 때마다 이PD님 보면 이렇게 또 그냥 보는 이유가 진짜 고생해요. 막 뭐 새우잡이 2시까지 무려 10시간가량 독도 새우 조업이 계속 이어지던 이때 알이 가득 차 있어요. 엄청 보여. 뭐 일선 돕기 무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촬영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이제 저를 찍는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뭐 그냥. DSLR로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수중 촬영하고 이PD님이 수중 촬영하고 다 한다고요? 예. 뭐 드론 날리고 드론도 그러면 이것도 다 배우신 거예요? 예. 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제 목소리조차도 PD들이 자기 목소리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예, 막 예, 그러셨어요. 네.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오디오 막 지우고 예, 그랬었는데 예전에 무인도 촬영을 갔는데 거기에 약초꾼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약초꾼이 이제 무인도에 섬 높은데 절벽을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대물 약초를 캐시는 분이셨거든요. 예.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대물 약초. 네, 대물 예, 약초. 예.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출연할 때가 아니니까 한 손에는 카메라 들고 그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는 절벽을 막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갔는데 그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하죠. 네, 근데 저 밑에 작가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작가님은 지금 작가님입니다. 담당 작가님. 네. 오셨어요? 네. 아 여기 지금. 네. 네. 아 작가님 맞다고 맞다고. 저 밑에 바다에 배 위에 이제 작가님이 있었거든요. 그 배 위에서 보니까 그게 그림이거든요. 위험해 보이고 험난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 남는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저를. PD님을. 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여기는
여긴 안방이에요, 안방. 아이고 아즈바이 안방 한번 참 높은 곳에 만들어 놓으셨네. 저 안방을 어찌 찾아가오? 신발끈을 조이며 마음을 다잡는 담당 PD. 지금 뭐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하나 찍고 그 약초꾼 분이 또 말벌주 담그시고 이런 일을 또 하셨거든요. 예. 거기 말벌에 또 쏘여가지고 이건 찍어야지. 이건 담아야지. 작가님이 또 찍어가지고 요게 다 방송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때 아이고. 어머 우리 PD 촬영에만 열중하던 담당 PD가 말벌에 쏘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정신이 좀 또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 뭐 게시판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저 PD가 누구길래 저렇게 재밌냐. 예, 미숙한 일반인이 전문적인 약초꾼을 따라하다가 생긴 모든 경험들이니까 재밌지. 네. 그럼 재밌죠. 막 생생하게 느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 작가님, 팀장님 그리고 KBS 생생정보 부장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야 너는 그냥 아예 출연을 해라. 이제부턴. 예,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PD가 간다로. 이야. 그러면 거기에 혁혁한 공로를 올리신 게 우리 작가님이시네요. 맞아요. 예, 그렇죠. 아, 그래요? 지금도 많은 공로를 세우고 있어요. 어떤 공로를? 일단 제가 촬영을 하니까 네. PD님한테 연출적인 것도 제가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야 시청자들이 더 좋아한다고 강하게 뭐 한 번 뛰어내릴 거 두세 번 뛰어내리게 하고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작가님이 굉장히 좀 혹독하게 하시네요. 그럼요. 예.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맛있는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아이고. 우리 PD. 어느새 높이는 약 80m.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와, 제가 이제 뛰어내렸던 데가 울릉도에 학바위라는 예, 바위가 있는데 그게 바위. 15m거든요. 예. 그게 15m인데 주민분께서 여기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뛴 사람 거의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많이 안 나갔을 텐데 기회다. 그러면 15m에서 한번 뛰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PD. 저 위에서 떨어진다고요? 막상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막 덜덜덜덜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간다 그러고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잠깐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저 밑에서 작가님이랑 또 조연출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다가 또 짜증이 나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안 뛰어내릴 거야. 접는다. 그만한다. 인정. 거기서 뛴다고. 저 근데 그거 뛰고 한 번 더 다시 뛰자고. 저쪽에서도 찍으면 예쁠 것 같다고. PD님 화내셨어요? 처음으로. 화냈어요? 아니 제가 살았다 그래서 이제 됐다 그러고서 했는데 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안 된다고 제 처음으로 진짜 예. 난 못한다고 예. 근데 작가님이 촬영도 하세요? 네, 그 무인도 그거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그때 한번 찍어주기 시작하니까 예. 출연을 하면 감독님들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예. 네가 다 할 줄 아니까 너랑 조연출이랑 해라. 이게 또 촬영 인원이 조금 필요한 차량도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때도 그냥 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삼각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삼각대 여러 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아따! 전라남도 순천에 청정갯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무지하게 가져가시겠는데요? 예, 일단은 그 촬영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 찍으세요? 촬영은 2박 3일 걸립니다. 예. 이 PD가 간다는 코너 안에 3팩트, 4팩트가 들어가니까 동선이 일단 한 3-4군데 정도. 그리고 이제 거기 이동 거리가 또 있으니까 네. 시간이 그냥 거리에서 다 걸리는 거죠. 맞아. 촬영은 어떻게 그러면 지원이 좀 되나요?
차량은 제 차량으로 제가 운전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우야. 그러면 각자 차를 타서 아니면 이 PD님 차량에다. 피디님 차. 저희 다 면허도 없고 해가지고 피디님 운전 혼자. 그러면 차량이 좀 뭐 승합차입니까 아니면?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는 경차를 타다가 예.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그러면은 짐이나 이런 게 실기가. 네, 짐이랑 뒷칸에 타는 사람은 짐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2018년도부터 드디어 SUV를 샀습니다. 아우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면 이게 험지나 험로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또 9만 킬로를 탔는데. 예. 어우 정말 많이 다니셨구나. 예. 아니 저 본인이 다 촬영하시고 편집하시고 일주일에 한 며칠을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일주일에 생생정보는 8일 텀으로 돌아가거든요. 8일 텀으로요? 예, 8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방송이 나가니까 3일 정도가 촬영이 들어가고 이틀 정도가 편집. 예, 하루가 시사.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가 이제 방송. 예, 후반 작업하고 방송. 그러면 하루가 빕니다. 하루는 휴식 겸 아이템 회의. 다음 날 촬영 준비. 예. 그 이게 좀 쉬려고 하면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해야 되고. 예. 약간 쉬는 척 하다가 새벽 2시에 다시 출발.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도 사실 작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도 사실 한 주 한 주의 작품입니다 이거. 네. 진짜. 그럼요. 우리 생생정보팀도 작품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작진의 노력과 일주일에 그 방송 시간이 되는 그 하루 그 시간을 위해서 진짜 온 스텝이 그 진짜 노력을 하잖아요. 안녕. 또 새벽이네. 잠을 잤나? 야, 한마디네. 야, 무엇보다 연휴에 미안하다, 태훈아. 아니. 추석을 제대로 못 보낸 거네. 근데 좋은 거 뭔지 알아? 지금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해가 안 떴어. 빨리 보름달에 소원 빌어. 근데 진짜 완전 여기 위에 완전 있어? 보름달이에요. 네. 오른쪽에. 있어? 오, 겁나 크고 동그랗고 밝아. 네. 와, 완전 야, 진짜- 소원 빌자. 보름달. 야, 우리가 촬영을 출발하면서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구나. 좋다. 아니 그 저 직접 현장에서 인터뷰하시는 분들도 섭외를 하시나요? 사전에 섭외는 안 하고 현장에서 섭외를 하는데. 아 현장에서. 예, 사전에 섭외를 하면 또 자연스럽지가 못하잖아요. 아, 그쵸, 예, 사전 섭외를 할 시간도 안 되고 안 해가지고. 예. 흥 많은 어르신을 찾는 PD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시다 그래요. 네, 일단은 외관이 화려하신 분들. 네. 아, 그렇죠. 네. 화려하신 분들. 예. 꽃무늬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고 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근데 이제 막상 다가가면은 또 살짝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제가 선창을 합니다. 뭐라고요? 선창.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아 근데 저기 PD님 흥이 안 나는데 노래가. 야. 이게 매력이야. 이 PD님 매력이 이런 거야. 이렇게 허술함. 예, 노래도 잘 못하시고. 네. 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아이 희미한 기억 속에 아싸 사실 그 PD님의 요 나오는 장면을 보면 또 매력이 있는 게 PD님이 약간 흐느적대면서 다녀요. 예. 예, 약간 이렇게 흐느적대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거 되게 어색해. 예? 와이 안녕하세요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와. 애창곡이시군요. 아니 근데 현장에 섭외를 했는데 이제 인터뷰가 잘 안 풀리거나 그럴 네. 때도 좀 있잖아요. 인터뷰 안 풀릴 때 있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아유 나는 못해 막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이렇게 부르다가 아 이렇게 아유 좋다 좋아 이렇게 하다가 아유 그렇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네, 네, 얼른 다른 분 또 화려하신 분 찾아보면 됩니다. 오늘 좋은 하루. 그냥 보내면 쑥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네, 오늘도 좋은 하루. 예. 아니 그 리포터로서의 직업병 같은 게 좀 또 있을까요? 어때요? 리포터 이제 그게 무슨 맛이야?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뭐 그런 게 있다. 민트가 아주 상쾌하고 씁쓸한데 초코의 거기에 초코의 달콤함과 예, 진한 풍미가 더해진 아주 이색적인 맛이다. 예.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싶어가지고 예, 한번 먹어보게 하고 싶어서. 풍미를 더하고. 예, 예. 예? 작가님도 혹시 좀 뭐 직업병 있습니까? 피디님 그냥 일상 대화 하시는데도 저거는 쓸 멘트다 안 쓸 멘트다. 아 너무 재밌으시다. 무덤덤하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재밌네요 우리 정말. 작가님이. 아니 근데 진짜 네. 두 분이 잘 어울리네요. 네. 아니 뭔가 두 분의 케미가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닌가.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작가님도 이 코너를 처음부터 같이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작가님 혹시 딴 데로 이제 딴 프로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많이 했어요. 근데요? 피디님 때문에 이제 못 가는 거죠. 네. 왜요? 피디님은 또 회사에서 안 놔주고 피디님은 또 촬영이 되는 작가가 저밖에 없으니까. 네. 서로가 또 서로에게 또 의지가 없으면 되고 안 되는. 없으면 안 되는. 예. 참 정말. 사실은 작가분들이 이렇게 촬영장까지 와서 촬영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정말 카메라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자처해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작가님이 그래요. 지금 연차가 그 메인 작가를 할 연차가 다 지나가지고 입봉 자리가 몇 개 들어왔었어요. 메인 작가로. 그거를 거절하고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가야 할 길 막은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미안하죠. 사실 제 동기들이나 그 후배들도 다 메인 그 작가 타이틀을 다 달았는데 어쩌다 보니 피디님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일이 힘든 건 견디는데 사람 힘든 건 좀 못 견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짝꿍 PD가 좋아가지고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해외 촬영이 잡히면 해외는 일주일씩 보통 가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촬영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에 그러니까 2편을 미리 찍었던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래서 피디님이 굉장히 무리를 해가지고 그날 비행기에서부터 약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내리고 나서 이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게 된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현지 병원에 가도 이게 방법이 없다고 일주일은 쉬어야 목소리가 나온다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3일 동안은 스케치 촬영만 했어요. 근데 이제 출연을 하셔야 되니까 3일째 되는 날 목소리가 조금 나와서 이제 겨우 촬영을 재개했거든요. 보시면 딱 첫 오프닝부터 목소리가 가서 나온 게 나와요. 생생정보! 3일 동안 못 찍은 게 있으니까 또 4일 동안 또 엄청 몰아쳐서 못 찍은 것까지 찍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다 온 촬영이었어요. 저였으면 감당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피디님 걸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일 지금 보람은 피디님 원래 진짜 옛날부터 출연 안 하실 때부터 되게 좋은 피디였거든요. 지금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알아주시고 영상도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그게 저는 제일 보람돼요. 피디님 되게 민망해 하시는데 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1호 팬이라는 거 이 피디님 1호 팬이라는 거 10년 전에 먼저 픽한 사람이 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좀 이렇게 뿌듯했던 좀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 SNS 하거든요. 근데 그 SNS에 하루는 메시지를 누가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저 이 PD가 간다 지금 잘 보고 있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 초등학교 아드님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백혈병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주시는 여행지가 나중에 이 아이가 백혈병 나가지고 같이 가고 싶은 곳이라서 하나하나 메모하고 계신다고. 야. 예. 그러셔가지고 너무 울컥해가지고 예 그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친구가 얼른 나와가지고 예 그 다음 여행지에서는 꼭 같이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이 PD님이 가셨던 예 그곳 꼭 좀 예, 함께 가보시기를 저희가 응원의 박수를 한번 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꼭 회복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될 때도 사실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예. 20대 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체력이 되니까 그때는 좀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 느끼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30대에도 어느새 막 중반이 지나고 막 후반이 지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해요, 사실. 그래도 막 뭐랄까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막 알아봐 주시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촬영을 나갔는데 만나는 분마다 아유 좀 많이 잘 먹고 다녀 건강해야 오래 하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아 그치. 아 근데 왜 눈물 나지? 아 자꾸 얼굴 보니까 왜 갑자기 눈물 나지? 저는 이제 완전히 뭐 리포터도 아니고 완전히 사실은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만나는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생 많다고 더 건강해야 더 오래 한다고 힘내라고 막 그러시니까 좀 힘들었던 시간들을 좀 다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반갑네. 아따 정말 반갑네요. 완마 반가. 완마. 먹을 거 많은데 뭐 좀 먹었어? 아유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도 주셔가지고 예 그냥 배가 부를 지경이에요. 그래? 예. 제가 느꼈던 좋은 분들이랑 또 유대감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송이니까 제가 오히려 촬영 나가서 위로받는 것처럼 그만큼 좀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내 친척 보는 것처럼 그래 맞아 막 그렇게 공감하면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